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9페이지 7번 문제 여러분들 별 표시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개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부가세 이거 외우고 가셔야 돼요. 좀 귀찮더라도 외우면 맞출 수 있는데 나오면 취득세 부가세 먹으면 뭐가 부과된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세 먹으면 농특세 지방교육세인데 감면이 있든 없든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구할 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표준세를 반드시 몇 프로로?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로 농특세부가 되고 또 감면받은 게 있으면 감면세액의 20%로 농특세부가 됩니다.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요?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세, 농특세 지방교육세인데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20% 지방교육세입니다. 거기 드시고 외워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등록면허세 부가세 먹으면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뭐만 부가세로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만. 자, 지방교육세만 부과되는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뭐도?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되고 재산세 부가세 먹으면 어떻게 외웠습니까?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는데 도시조건을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의 20%고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 먹으면 어떻게 외웠다? 종농이 농특세가 종농2 몇 프로? 20% 부과되고 종농이 양도세 납부세계 부가세 먹으면 없는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뭐가? 농특세가 감면세계 몇 프로로? 20% 부과된다. 이런 것들이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지 부가세가 아닙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인데 부가세 목에서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별 표시하시고 7페이지 요약집 7페이지 3조고 다음은 세목별 부가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땡땡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맞죠 여러분들? 2% 적용 산출한 세액의 10%.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재산세 재진이 재산세액의 20%인데 자 도시적분을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고 3번 소득세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소득세액의 10%. 이러면 틀리단 말이죠.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지 부가세가 아닙니다. 자, 소득세 적용, 이따가 요약집 보겠지만 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부가세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무조건. 자, 4번 보니까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20%로 농특세. 맞죠? 납부세계 등록면허세 원래 부가세 먹은 납부세계 20%로 지방교육세인데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특세가 감면세계 2%고 5번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농특세 종농2니까 몇 프로? 20%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정답입니다. 외우시면 맞출 수 있는 거고 8번 문제 여러분이 세목별 분류요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세다 목적세다? 교교농지지 우리가 그거 외웠잖아요. 이따 또 한번 보겠지만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입니다. 9번 문제 봅니다. 10페이지 넘어가셔서 9번 문제 보니까 다음은 부동산세법의 과세 구분 중 인세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거랬습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인세냐 물세냐 이런 표현은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고 자 근데 요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요런 표현은 이제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상을 고려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합산과세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죠? 물세는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인적상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얘네들 물세입니다. 지방세 주요 세개세 먹은 물세 납세의무자 인적상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보고 세금을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재산세만 인세적 성격이 있죠. 토지의 경우에 토지는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잖아요. 아이고 언제 배운 식인데 다 까먹구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소득세 할 때 총론 취득세 다 까먹고. 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국세 두 개 주요세 먹은 뭐고? 인세고요. 그래서 인세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납세의무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고
그잖아요.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여러 번 팔았다.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하고. 그래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것이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물세, 종부세, 양도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뭐? 인세, 합산과세. 근데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만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 인세력 성격이 있다. 양다리 걸쳤다. 그랬는데.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야, 이건 11월, 12월 달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1월, 2월 달. 그래서 재산세만 이렇게 원칙 물세고, 자, 근데 토지의 경우만 이렇게 합산과세합니다.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그래서 재산세에서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것은 물건별로, 동일한 시군구나 구역 내 2개 이상의 주택이 있어도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개별과세하고, 토지만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합니다. 하여튼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물세, 종부세, 양도세, 인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만 양다리 걸쳤다는 거 아셨죠? 요거.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1번에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토지는 맞습니다. 토지는 예외적으로 인세 성격에서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과세해요. 근데 주택은 주택별로, 원칙 물세잖아요, 재산세. 여러 개 주택이 있어도 주택은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개별 과세합니다, 주택별로. 그래서 주택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2번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세대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래요?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하니까 부부도 따로따로 어떻게 한다?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죠. 합산과세는 맞아요. 근데 개인별 합산이지, 개인별. 그 다음에 3번 개인이 수여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세대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아유, 세대별 합산 나오면 무조건 일단 틀려요. 자, 우리 종부세 전국인 주택으로 합산해서 과세하긴 하는데 다만 이것도 역시 납세무자별로, 개인별로, 납세무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지. 요거 세대별 합산 아니죠?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개인별로. 4번 보시니까요.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세 대상 중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맞잖아요. 종부세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을 어떻게 한다?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부부 합산, 세대별 합산 X고 개인별 합산 맞습니다. 5번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합산하여 과세한다는데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고 종부세 납세무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납세무자가 될 수 있는데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가 있어도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법인별 합산이지 모자법인 합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산과세의 의미, 자, 요 물세와 인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돼서 나올 때 확인하시고요. 개인별 합산 이런 것들. 10번 문제 봅니다. 10번 문제 요약집 7페이지 3조고 다음 중 병기세목과 목적세로 가장 옳은 것은 그런데 자, 여러분요. 병기세목 그러면 자,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할 수 있다. 배웠죠? 예. 그래서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하고 납기 같을 때 같은 무렵에 고지서 두 장 보내면 서로 불편하니까 나란히 병기에서 적어서 고지할 수 있는 세금.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이에요? 부동산분이에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친구잖아요. 그래서 자, 둘 다 보통징수로 징수세고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이 병기세목이고 그 다음에 목적세요. 자, 목적세 우리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서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된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배웠어요? 교교농 지지요. 국세 목적세 교교농, 교육세, 교통내주환경세, 농동어촌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찌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가 목적세예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 그러니까 여기서 종합부동산세는 보통세입니다. 우리 시험에 강의된 주요 세금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는 자, 병기세목이고 또 얘 뭐예요? 목적세입니다. 지역 간의 규정발전 등을 위해서 특정 부동산 그러니까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고 또 어떤 게 목적세예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는 목적세가 아닙니다. 예, 보통세지.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 어떻게 배웠다고요? 교교, 농, 지. 자, 그래서 해설에 거기 목적세 나와 있잖아요.
물론 해설을 보니까 일본의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납기와 같은 경우에 함께 고지될 수 있는 재산세, 병기세목이고, 목적세, 교교농, 교육세, 교통환경세, 농촌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찌는 어떤 거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요. 목적세 어떻게 외웠다? 교교농, 찌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1번 자 봅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인 거 어떤 겁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인 거 어떤 거?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나오면 항상 누이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나오면 누이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거.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인 셈 어떤 거? 지방교육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것들 12번, 13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납부기한에 관한 것은 뭐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자,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종합부동산세 납기는 대상 종류 관계없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납기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종부세는 납기가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재산세와 달리 무조건 언제라고 그랬어요? 종부세 납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거 토지분이라고 그래가지고 토지분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무조건 오세요, 여러분들. 이번 날 무조건 와가지고 주요 세목들 내용들 과세주체,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세 절차 이런 것들, 비과세 이런 것들을 쭉 그냥 한 번에 저 횡으로 비교해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쭉 해가지고 한번 틀을 딱 제대로 한번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12페이지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용어에 관한 건데,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부동산 관련 조세 용어의 정의가 다 틀린 거랬는데 1번 질문 한번 볼게요. 보증인이란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납부와 지방세 신고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증인은요 흔히 우리가 납세 보증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납부를 보증한 자지 신고까지 보증한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그냥 한번 알아두세요. 보증인은 납부를 보증한 자지 신고를 보증한 자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우리가 뭐 특별징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라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 납부하게 하는 걸 말하고,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원천징수.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해? 원천징수. 지방세는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체납처분비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관한 재산의 압류, 운반, 보관과 매각에 드는 비용이요.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에 수수료 포함해서 이걸 체납처분비라고 하고, 납세의무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 가로 안에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납세 의무자에 징수 의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징수 의무자는 세금 징수의 의무만 있는 자잖아요. 특별 징수 의무자, 원천 징수 의무자.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에 징수 의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전자신고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자, 15번 문제 그럼 한번 볼까요? 다음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건데 요약지 9페이지에 나옵니다. 1번 질문 볼게요. 납세 의무자란 세법에 의해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그래요? 금방 배웠었는데, 자, 징수 의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집 9페이지에도 나오지만 여기 보세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보세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 의무자는 아니지만 징수 의무가 있는 징수 의무자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징수 의무자로. 그랬을 때 이 징수 의무자는 세금 징수의 의무만 있는 자잖아요. 사업주가 원래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인데 징수의 편의가 있는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사업주를 징수의 편의가 있는 징수 의무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했습니다. 징수의무자. 그걸 징수의무자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납세 의무자에는 각 세목별로 본래의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또 보증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 또 보증인을 포함해요.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는 각 세목별로 본래의 납세 의무자뿐만 아니라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하는데, 그런데 이 납세 의무자에 여기에 징수 의무자는, 이 징수 의무자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징수 의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납세자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구별하고,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의무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에 징수 의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네. 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보증인은 포함하지만요.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9페이지 나와요, 요약집에.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국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관계법령이 정하는 과점주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과점주들은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서 과점주들은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그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분 알았던 거 헷갈리는 것들, 이제 까먹었던 것들 종합적으로 이제 전체를 이제 쭉쭉 보는 시간들이 남았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전체를 보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렇게 이제 시간들이 남아있으니까 3번 봅니다. 본래의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가름하여 납세 의무를 보충적으로 지는 자를 제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양도 같은 경우에 사업 양도인이 본래의 납세 의무자인데,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 양수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정해가지고 사업 양도인이 세금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 양수인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고 그랬습니다. 4번에 보니까 공유물의 취득에 있어서 공유자들은 각각 자기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며 상호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유물에 대해서. 아이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됐거나 그 피상속인 납부할 국세가상금과 체납소음비를 상속으로 인해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누구한테로?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16번 문제도 여러분이 보시면 16번 문제도 이것도 용어에 관한 건데 역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고 17번 문제로 갑니다. 17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17번 문제 별표시. 17번 문제 별표시하고 요약집 8페이지 참조입니다. 이것도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까먹을 수도 있지만 한번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거. 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6,000원인 경우에,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죠. 수수료 성격 유세라 이따 보겠지만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고,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부동산 등기 시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오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6,000원 미만 6,000원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 X입니다.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2번 주민세 일부가 또 면세점이 적용되는데 제3분 주민세 사업소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때 제3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건데, 여러분요, 하여튼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몇 제곱미터?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자, 금액 나오면 얼마요? 1억 3,500만 원. 1억 3,500만 원. 이거 금액 나오면, 자, 균등분, 이거 종업원분 주민세가 1억 3,500만 원이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월평균 금액 1억 3,500만 원. 면적 나왔다? 330제곱미터. 면세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취득세 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 원인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는데 취득가격 50만 원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딱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 금액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인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들?
정답이고 4번 재산세 고유소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때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2,000원 징수합니다. 징수하지 않으면 틀렸고 5번 지역자원시설세도 똑같습니다. 고유소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때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18번 문제는 예전 기출문제인데요. 자, 부동산 관련 세목의 법정 신고 납부 기한 또는 고유소상 납기에 대한 설명 틀린 거예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자, 그랬을 때 1번에 납세자가 국내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은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상속 개시일부터 아니라 상속 개시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유소상 납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9월 15일 아니에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예. 중간에 시작하죠. 2번. 자, 틀렸고. 3번.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 나오면 안 되고 원칙. 4번. 건물에 대한 양도세 과세표 확정 신고 기한은 양도수 기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에서 5월 31일. 기한이니까 기간의 끝 5월 31일. 맞고. 종부세는 무조건 납기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데 납세무자 고유소 유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 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신고 기한 그러니까 12월 15일 맞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다음은 부동산 세법의 세율 구조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비누, 비누. 이었던 거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길게 끌어야죠. 비례세율입니다. 1번 맞고. 2번 등록면허세는 초과 누진세율과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비례세율이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누진세율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세는 비누, 종부세 누, 양도세 비누. 해설 보세요. 그래서 비누, 비누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세법, 그거에서 부동산세법, 아이고 잘못했네. 부동산세법, 이거 못하면 음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다 같이요. 시작. 비누, 비누입니다. 세목별 세율 구조요. 20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1번 문제도 뭐 여러분이 보시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취득세 요거요. 뿐만 아니라 지방세 주요 세목들은 통상적으로 법령에 있어 적용되는 표준세율 적용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준세율에 전부 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거 21번 문제 쭉 여러분이 봅니다. 그래서 탄력세율과 관련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번 문제 탄력세율과 관련한 거 여러분 읽어보시고 3번이 틀린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쭉 한번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활동에 따른 분류인데 여러분 요약집을 잠깐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한번 여러분 보니까 좀 훑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보니까 바로 이런 거 좀 기본적인 거 우리가 11월 12월 달에부터 배운 1, 2월 배우고 막 그런 거라 쭉 문제만 한번 풀어보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까먹은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아. 자, 어디로 가시냐면 요약집 있죠? 요약집 쭉 처음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여러분들 안 되겠네. 6페이지부터 한번 쭉 훑어봅니다. 6페이지부터. 자, 요약집 6페이지부터 펴니다. 조세 총론, 우리가 조세의요. 조세의에서는 납부이행 방법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금전납부 원칙이고 일시불납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된다는 거. 허용되는 세목 아까 다 봤습니다. 이거는 물납은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허용되고 분할납부 지방세에서 재산세 허용되고 국세에서 종부세, 양도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농특세 등이 허용되고 종부세, 양도세는 자 분할납부는 허용되지만 물납 안 된다는 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만 여러분들이 허용되는 세목 요거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별표시 했었고 조세 분류 여러분들이 별표시 2개 하시고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국세 지방세로 나눌 때 시험 문제에서는 그 6페이지 맨 하단에 국세 세목과 지방세 세목이 나열되어 있지만 달달 외울 것은 아니고 시험 문제에서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다음 지방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런 거 주의해서 잘 보시라고 그랬고요. 그 옛날 시험이나 다음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져진 거 골라라,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짝져진 거 골라라 이렇게 나왔지. 지금은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것만 잘 보시고, 자, 지방세는 다만 과세주에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다 봤습니다. 특광도, 자, 취득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세 가지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7페이지 넘어가서 보통세, 목적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보통세입니다. 국가나 자체 일반적인 운영경비 충당에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 목적세 어떻게 되었다? 교교, 농, 찌 얘네들만 목적세다. 그 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 자, 재산권 취득 이전 과정에서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자, 소유권 취득한다, 또 양도한다, 왔다 갔다 유통 과정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하면서, 또 양도세는 양도하면서. 그러니까 유통세입니다. 근데 보유세 세 가지 대표적인 거,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대표적인 보유과세고. 세목별 세율구조, 비례세율 적용되느냐, 누진세율 적용되느냐, 비누, 비누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이고, 재산세, 비누, 둘 다.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고, 자, 양도세는 비누입니다. 그 다음에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율이고,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게 누진세율이고요.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아까 우리가 자세히 다 봤습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독립세고, 이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부가세요.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하고 뭐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그래서 농특세는 뉘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5개 본세목과 부가세 외우셔야죠.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하고 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되고. 재산세,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도시적분을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종농 20%, 양도세, 납부세계 부가세만 없고 감면받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계 20% 부과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 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중에서 얘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또 독립세입니다. 부가세에서는 아까 틀렸었죠?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돼요. 특이하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함께. 그래가지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함께 소액징수 면제 적용돼가지고 세기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일 때는 징수한다. 이거.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누는데,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내는 세금인데 법인세가 시험 관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개인지방소득세요.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만약에 50%면 지방소득세는 5%, 양도세 세율이 만약에 40%면 지방소득세는 4%고, 양도세 세율이 6에서 42% 초과분세율 정도되면, 자, 지방소득세는 0.6%부터 4.2%까지 이렇게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규정은 소득세 규정을 따라가서 우리가 양도세에서 배운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넘어갑니다. 8페이지 보시니까요. 8페이지 보니까 03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도 우리가 별 표시에 썼습니다. 가끔씩 시험에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될 수 있는 조세를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자,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양도자가 납부하는 조세에다 해당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활동에 따른 분류,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밑줄이 다 거져 있죠?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것,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나머지는 동시 부과되고,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것, 재산세, 그리고 친구 누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 대표적인 보유세 세 가지. 그 다음에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나머지는 다 동시부과되잖아요. 그 동시부과는 애들 거기 빼놨잖아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오지랖 넓게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그 아저씨 내가 소개해드렸었는데, 에? 아니 누구요? 농부,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아니 그랬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그냥 동네에서는 인기 짱이죠. 뭐 동네에서 무슨 뭐가 고장났다, 형광등이 나갔다, 뭐 했다, 뭐 그러면 전화하면 이 아저씨한테 전화하면 이 아저씨가 일하다 말고 그냥 쏜살까지 가서 동네 그런 일 다 도와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기는 짱인데 동네에서는. 근데 집에서는 일하다 말고 부부가 일하다 말고 이 아저씨는 거기 싹 가버리면은 그 아줌마 혼자 남아가지고 마무리 일 다 하고 농사 짓고 그러면서 아줌마는 입이 한 대가 나오고 막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어떤 거? 농부, 이렇게 해서 외웠고요. 그 다음에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취득과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어떤 거? 지방교육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취득, 보유, 양도 해놓으면 이걸 좀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사진처럼 동시부과되는 애들 찍어놔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에서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에서 자,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잖아요.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자,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 단계에는 부과되지 않고 어떤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이는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됩니다.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또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 인지세, 취득과 양도에만. 자, 그 다음에 취득, 보유, 양도 오지랖 넓게 다 끼고 돌아다니는 사람 농부, 그래서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우리가 외웠잖아요. 자, 그래서 사진처럼 찍으셔야죠. 다시 절 보세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거 어떤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거 어떤 거? 인지세. 취득과 양도 다 끼는 세금 농부, 그 다음에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자, 보유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서 취득과 보유,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애들 동시부과되는 걸 사진처럼 딱 그려놓으면 취득시에만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거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자, 04번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요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 별표 3개 썼던 것 같은데 아까 봤습니다. 면세점은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미만 아니고 일대 과세하지 않는 데 정할 때 그 일정 금액인데 취득세가 대표적이죠.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동그라미 2번처럼 취득 가격이 50만 원일 때는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고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몇 제곱미터? 330제곱미터. 금액 나오면 얼마? 1억 3,500만 원. 소액징수면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거기서 장당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한다. 또 지방소득세도 특이하게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데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역시 2,000원은 징수한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요약제 봅니다. 계속.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 부동산 등기할 때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요.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그래서 수수료 성격의 조세고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없고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을 때 그 밖의 등기가 말소등기 변경등기고 그 밖의 등기세율이 건당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6,000원이죠.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은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한다는 거. 아까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6,000원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X입니다. 05번 테마 납세자, 납세의무자.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양가로 1번처럼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맨 아래 징수의무자로 나눠집니다.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로. 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 아니고요. 특별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대리납부의무자예요. 그 납세의무자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각 세목별로 또 연대납세의무자,
상호간엔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갑이 지는 만큼의 세금은 을도 연대 납세 의무자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충적으로만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사업양도의 경우에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정해져 가지고 사업양도인이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양수인 세금을 내게 되고요. 보증인은 납부를 보증한 자 아닙니다. 보증한 자지 납세 보증이라고 합니다. 신고까지 보증한 자는 아니다. 그리고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를 그래서 해산하는 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안 내면 그 청산이나 자녀 재산을 분배 인도받은 자가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자 비상장법인이요. 상장법인 제가 비상장법인이 세금 내야 되는데 못 내면 그러면 그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그 다음에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되기도 하고 또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면 법인이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사업양도의 경우는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돼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 다음에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주된 납세 의무자는 법인인데 유가증권 상장법인이죠. 비상장법인. 근데 제2차 납세 의무자로 누가 정해져 있는지 비상장법인이 세금 못 내면은 그 무한책임사원과 그 다음에 특정한 과점주주인데 과점주주 그러면 지방세 기본법상의 과점주주는 취득세에서 과점주주 취득의 그 과점주하고 개념이 같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몇 프로요?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도 아니다? 아니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요건 법인의 재산을 징수 부족한 경우에 무한책임사원 전액 책임을 지고 특정 과점주는 징수 부족액에다가 자기 지분율만큼만 책임을 지고 뭐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수 방법인데요. 징수 방법. 징수 방법인데, 요거는 좀 계속 보면 지루하니까 문제 좀 볼게요. 문제. 자, 우리가 그 16페이지 22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17페이지 문제집 17페이지 23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17페이지 23번 별표시 하시고 요약집 8페이지 참조고요. 보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보유와 양도시에 부과된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2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특세는 부동산의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시에만,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니까 취득 단계, 농특세는 오지랖 넓게 농부 다 끼니까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3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이죠. 보유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고. 4번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자가 납부할 수 있는 조세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에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잖아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니까 양도시에 부과될 수 있죠? 맞고. 5번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부 양도 모든 과정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이다. 오지랖 넓게 닦이는 세금 농부지, 농특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뭐예요? 지방소비세지.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라 이거 지방소비세고요. 여기에 농부지였지는.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 됩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요걸 사진처럼 딱 이렇게 그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데 머릿속에 그래 넣으시고요.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지 오지랖 이렇게 닦이는 세금이 아니에요. 지방소비세가 부가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고요. 부가가치세 국세인 부가가치세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게 지방소비세고 같은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5번이 틀렸죠? 24번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요약집 8페이지. 2018년도 5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재산세는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죠. 탈락. 보유 시에만 부과되고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니까 다 끼겠죠. 종합부동산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잖아요. 자, 지방교육세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잖아요. 취득과 보유에. 그러니까 취득에 부과될 수 있죠? 취득과 보유. 그 다음에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시에만 동시 부과되니까 취득에 부과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해는 지방교육세나 인지세를 잘 몰랐어도요, 이런 거 잘 몰랐어도 답은 보세요. 취득 단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거. 자,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대표적인 보유세만 부과되는 보유세잖아요. 이건 모르면 안 되고. 그러면 얘네 두 가지 빼놓으니까 나머지 세 개씩 짝져져 있으니까 당연히 답은 니은, 리을, 니은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르시고. 그 다음에 2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8페이지 25번 문제를 보니까요. 25번 문제 보니까 2018년도 현행 부동산 관련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된다.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시에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니까 취득할 때 부과되지 않습니다. 2번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이며 부가세이다. 얘는 국세죠. 네. 그 다음에 3번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여 과세한다. 왜 틀렸어요 이거? 예? 20%? 아니에요. 20% 아니에요. 왜 틀렸어요? 표준세율로 산출한이 아니라 표준세율을 반드시 농특세 구할 때,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을 반드시 몇 프로를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2%로 적용해서.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그래서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바로 그냥 표준세율로 산출한 이게 아니라.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표준세율을 2% 중에 산출한 세액이 10%로 농특세 부과됩니다. 항상 그거 주의하고. 4번 지문이 요약집 7페이지 참조고,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는 영부인하세율 적용되죠. 취득가격 6억 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하면 3% 세율 적용되잖아요. 그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이니까 절반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금액의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이때 영분화세를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도 절반을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는 영부인화세율 취득가격에 따라 1%, 6억 원 이하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 3%, 요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이니까,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이니까, 자, 6억 원 이하일 때는 0.5%, 자, 6억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1%, 그 다음에 9억 초과면 1.5%, 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에는 이걸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아주 깊은 내용이지만 요런 내용도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갑니다. 요약집 7페이지에 거기 나오잖아요. 요약집 7페이지에 취득세 부가세로서 우리가 지방교육세 부가세로 부과될 때는 요약집 아까 7페이지 나와요. 그래, 우리가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부과될 때는 이렇게 유상거래로 주택을, 원래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20%인데, 다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렇게 50%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 번 정도 혹시나 해서 이렇게 보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5번 지문 한번 볼게요. 25번 문제 5번 지문 문제입에서.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세액이 적용될 때는 해당 세액은 포함의 100분의 20을 부과하여 과세한다. 재산세, 재진이 지방교육세 20% 부과될 때 도시지역분은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 20%입니다. 이렇게 해서 4번 같은 것도 한번 여러분이 요거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 영분화세를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도 절반을 깎아준다. 해당 세율의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19페이지 챕터 2장은 납세는 성립확정 소멸은 별표시 3개입니다. 그래서 성립확정 소멸 별표시 3개고, 작년에 소멸에서 소멸 사유 쉽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한 문제 쉽게 주는 문제였어요. 작년에는 한 문제 쉽게 나왔는데, 성립과 확정은 원래 중요하고 혹시 소멸에서 문제가 나오면 올해는 좀 깊은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성립확정 소멸이 제일 중요하다. 저희 총론에서 일단 별표 3개 해놓고 잠시 쉬었다가요 성립확정 소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